귤동리 1박 정리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시 작품 분석입니다. 곽지호 선생의 귤동리 1박. 귤동리는 공간이죠. 공간, 특정한 공간 찾아가서 하룻밤 머무른다 이 말이죠. 하룻밤 머무른다. 하룻밤 머무른다. 이 귤동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다. 사실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흐레라고 있습니다. 아흐레. 아흐레가 무슨 말이죠? 9일. 자, 강진장을 지났다라고 있는데, 강진장에다가 괄호 처리 1번 할게요. 공간, 이동. 자, 지나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공간 1 지나서 두 번째 공간 도안만으로 갑니다. 도안만이라고 하는 게 장검 같은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공간 2번 이렇게 길다란 칼날 모양으로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 길고 뾰족한 만을 도안만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닷물이 들고 나는 공간, 육지와 육지 사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걸어갈 때, 자, 그리고 계속해서 겨울바람은 차고라고 했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고. 이 작품은 이제 강진이라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실존 인물을 떠올리는 시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을 떠올리는 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이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강진이라는 공간은 정다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이죠. 유배지. 그래서 구체적 지명을 제시를 하고 있고, 자, 겨울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겨울바람, 시간, 표지,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소재, 바람. 왜? 차고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이야, 긍정적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옷깃을 세운 마음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화면 위로 올려서 필기하겠습니다. 자,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문장을 괄호 처리해 보시고요.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마음 동그라미 추상이야 부채야 추상. 관념이야 물질이야 관념이다. 추상적 관념을 형구, 감형구,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옷깃을 세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옷깃을 세우는 마음. 그리고 더욱 춥다. 촉각적 이미지도 제시하는 가운데, 자, 마음은 더욱 춥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깃을 세운다. 옷깃을 세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녀석으로 감각화했다. 감각화. 그리고 모양이 있는 것처럼 형상화. 그리고 당연히 구체화까지 나란히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이라고 했어요. 비유. 자, 여기 의인화 보이시죠? 두런거린다라는 얘기는 말을 한다. 두런두런 조용히 속삭인다 이런 건데 이건 의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인법이다. 비유적인 표현 되겠죠. 이 바다 갈대를 사람 취급한 거예요. 갈대를 말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으로 이렇게 언어 활동 가능한 인간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 의인화, 비유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자, 의적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시고, 자, 바다 갈대 보고 의적 연상 한다 이거예요. 황건이라고 하는 것 할 때 황은 색채어가 되겠고요. 색채어. 황건은 누런 머리띠가 되는 거야. 그 머리띠를 두른 의로운, 그러니까 의적 그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활 잘 쏘는 사람, 서양 사람. 그 사람 막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요. 로빈 훗. 로빈 훗 떠올릴 수 있어요.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하다 이거야. 빽빽하게 늘어선 갈대의 형상에서 그쵸. 공기한 의로운
민중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요? 지배층에 항거하는, 지배층에 항거하는. 근데 이때 항거는 명분 있는 정당한 항거가 되겠죠. 지배층이 마이너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배층에 항거하는 의로운 민중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후두둑이라고 음성 상징어 쓰고 있네요. 자, 의성어인 음성 상징어 쓰고 있습니다. 후두둑. 자, 후두둑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둑. 그러면은 음성 상징어 후두둑. 자, 후두둑 음성 상징어. 바다오리들이라고 있는데 이 바다오리들 동그라미 딱 해보시면은 자, 이게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창검을 떠올립니다. 왜? 그때 푸드덕거리는 날아갈 때의 그 청각적 이미지가 부딪는 소리로 들린다 이거죠. 청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날개짓 소리가 때로 몰려가는 오리들이 파드덕거리니까 그게 마치 날카로운 창검 부딪는 소리. 이게 이제 의병들과 관군들이 충돌하는 장면의 소리 같다. 자,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봉기한 뭐 혁명의 그날, 뭐 봉기한 그날, 뭐 이렇게 동학혁명 같은 그런 장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이라고 했는데 부정적 현실 인식을 두 글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폐다. 적폐란 말을 우리가 뭐 2, 3년 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적폐 그러면서 세모처리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왜? 적폐는 누적되었다 패다니 이런 뜻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잘못된 부조리가 계속되었다 지속되었다. 자,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풍찬 노숙이라고 했는데 밥찬 밥이야 밥. 바람을 밥으로 삼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밥을 바람으로 먹고 잠을 이슬 맞으면서 잔다 이거야. 고생한 거야 안락한 거야. 고생한 모습. 객지야 고향이야? 객지에서의 고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 민중의 고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 동그라미 이게 바로 누굽니까? 아래에 정확하게 정다산이라고 나오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 되겠죠. 그 역시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 자, 까에다가 동그라미 하면은 의문형이다. 기출에 나와 있는 비슷한 표현으로 하면은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물음의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물음의 형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의문형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건데 내가 같은 공간을 과거에 그가 걸었던 길을 오늘 내가 다시 걷고 있으니까 동일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그를 연상하는 거죠. 공간을 네 개로 쓰러져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해수기침을 쿨럭이며 밑줄 쿨럭임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산인 그가 되겠죠. 아마 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나갔겠지라고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연상하는 겁니다. 연상한다.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에 소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런빛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금에 누런 빛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런 불그스름한 조명의 빛깔하고 겹치는 겁니다. 뭐하고? 소금과 조명은 누르스름하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빛이 이제 나오는 거야. 뭐라고?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이라고 연결 가능해. 누르스름하다. 색채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색채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불빛 있고 눈 있고 초근 목피가 있어요. 초근 목피는 그는 뿌리 피는 가죽 껍질이잖아. 그래서 풀뿌리와 풀의 뿌리와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 나무의 껍질로 밥을 주식으로 삼는 현실이거든요. 아주 비참한 현실. 궁핍이 극에 달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뿌리를 먹고 껍질을 먹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궁핍의 상태를 그런 지경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 당시 이제 정다산 선생이 살아가던 당시에 고통이 되겠죠. 민중의 고통. 이것도 민중들이 겪던 고통, 아주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말할 거고, 부릅뜬 눈이라고 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번은 당시에 고통받던 민중의 눈이다. 또는 그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보고 다산이 느끼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자, 어느덧 굴동 삼거리 주막이 이르면 굴동 삼거리 주막 괄호처리 3번 굴동 삼거리 주막 괄호처리 3번 이렇게 세 번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주모 동그라미. 주모가 이제 나한테 가져옵니다. 내가 손님이니까요. 뭘요? 막걸리 네모 처리하고, 막걸리는 위로의 소지가 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 화자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 다산을 위한. 자, 그래서 이제 그래 한 잔 들게나. 자,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 한 잔 들게나라고 했습니다. 다음 행에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돼요.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대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대화 아니에요. 대화 아니고. 그럼 뭐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야. 줄여서 뭐야? 분명히 불렀는데 말을 건넸는데 대답이 없어. 무례하죠. 건방져. 건방 말건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청자가 있는데 청자가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어 없어?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빛바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라고 했어.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자, 빨간 펜으로 한번 물결표. 시행의 마무리를 뭐라고요? 시행을 마무리한다. 시행을 마무리하는데 여기 이제 과거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명사, 대명사, 수사 가운데서 수사잖아. 그래서 큰 틀에서 상위 개념인 체언으로 시행을 마무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전단 하나 가인 거니까. 자,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체언으로 시행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두시고,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라고 호기심. 자, 뭐라고요? 호기심이라는 단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까에다가 동그라미. 의문형을 통해 화자의 호기심을 드러낸다. 라고, 관심을 드러낸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의문형의 형식. 의문형을 통해서 화자의 관심, 호기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면적 화자라는 거 확인되죠. 표면적 화자라는 거 확인되고요. 표면적 화자다. 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라고 했어요. 이제 써놓은 메모에 인적사항을 적은 사람의 주체는 누구죠? 적은 사람은 누구야? 누군가죠. 여기 이제 인적사항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볼까요? 인적사항에다가 이제 요 녀석은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이렇게 인적사항에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전단 하나, 또 뭐 인적사항 하나, 그쵸?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게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하나 이렇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체언으로 시상 마무리, 체언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시행을 마무리한다. 위에도 마찬가지. 시행을 마무리하는 것. 근데 이제 두 번 나왔으니까 반복이다. 그래서 뭐 강조한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인적사항이 이제 나와 있는 얘기. 누구 인적사항이야? 정다산, 즉 정약용 선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누군가 덧붙여 적은 민간인이, 경찰이 민간인이 적어놓은 메모예요. 메모, 일종의 메모. 그래서 이름 나와 있고요. 출생 연도 있고요. 출생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출생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출생 연도, 출생지까지 밝혀졌고, 자, 이름 나와 있고 매우 구체적이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외양 묘사. 그래서 보시면은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이라고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 자, 이렇게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날카롭다라는 표현 때문에 강직하다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자, 전직 암용어사, 자, 목민간. 요건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체크합니다. 목민간, 빨간 펜 동그라미 플러스. 목민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양칠 목자인 거거든요. 목사할 때 목자야. 백성들을 보살피는 관리란 뜻이에요. 이거 자체는 플러스죠. 긍정적인 평가야, 부정적인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다. 자,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기민시, 예절량 등으로, 그래서 기민 그러면은 이제 기근에 시달리는 민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절량 그러면은 아주 예절 그러면은 아주 애절하다라고 할 때 슬프고, 그쵸, 뭔가 그 내장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슬픔, 그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한 시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렇게 괄호 처리하고 민중의 고통 현실, 민중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었던 시입니다. 시, 한시. 근데 이제 애민을 빙자한이라는 표현,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죠. 빙자, 뭐뭐를 빙자하다라는 거. 유언비어 날포, 자,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흉흉하게 하다, 이렇게 여론을, 부정적 여론을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비판적인 평가가 될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빨간 펜 준비하시고,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천주학은 천주교회 학문 이런 건데, 그것에 아주 그 악독한 우두머리, 악당 무리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자, 밑에다가 쓸게요.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근데 이거는 메모를 남긴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의도가 있다. 이 부정적 평가는 당시에 지탄받던, 욕먹던 지배층 입장에서 했을 법한, 뭐라고요? 지배층의 입장에서 했을 법하다라고 그 메모를 남긴, 인적사항을 남긴 사람이 판단해서 여기다가 남긴 메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자, 빨간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위쪽에 뭐였지? 목민관, 아래쪽에 수괴, 이렇게 해서 대조적 평가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의도하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 긍정적으로 또는 예찬하기 위하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요?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 했을 법한 표현이지만은 화자는 여기에 동의한다, 안 한다? 화자는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화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화자의 속마음은 이런 표현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화자는 동의하지 않고 화자의 속마음과 정반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도, 기대 효과는 뭐죠? 대상인 정다산 선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예찬하기 위한 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바람은 차고, 바람 사이에, 그 말이에요. 바람 새라고 할 때 새는 사이에 줄임말이야. 바람 사이에. 바람은 차고 있으니까 차고 밑줄, 촉각적 이미지. 무슨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바람은 당연히 세모처리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는 사이에 준말이다. 톱날 같은 날카롭다 이 말이죠. 날카롭다. 베일 것 같다. 뜯길 것 같다. 상처 입을 것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고 눈발 당연히 마이너스 세모가 되겠죠. 부정적 현실을 자연현상에 빗대 표현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바람, 눈 전부 마이너스. 1박에 4,000원이라고 했는데 당시 물가를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금액이 되겠고요. 뜨겁게 했으니까 감각 중에서 촉각. 군불이 지펴진. 자,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자, 형광펜 색깔. 화자의 반응에 이유를 추론 가능해야 합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자,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겠죠. 자,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겪었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반복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런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고 다시 뭐예요? 사랑하여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뭐뭐를 사랑하여, 동일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뭘요? 뭐뭐를 뭐뭐하고 뭐뭐를 뭐뭐하고 뭐뭐를 뭐뭐하여.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거나 또는 대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대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양심과 지식이라는 말에다가 다시 한번 색깔 다른 걸로 밑줄을 2번 띡 그어 보시면은 양심과 지식, 양심을 지닌 채로 지식을 추구하는 자, 양심적 지식인, 뭐 이런 말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심과 지식을 사랑해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쇠사슬 억압도구 마이너스 억압도구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묶이고 찢긴 이란 얘기는 양심적 지식인, 여기 누군가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야. 이분은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써볼게요.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자, 그들이 당하는 고통, 부당한 고통, 시련 이런 게 되겠고요. 신음소리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 문풍지에 부딪혔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자, 이렇게 연결한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민중이 핍박받던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뿌리를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던 기근과 궁핍의 시대를 이겨내야 했던, 겪어내야 했던,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백성들의 과거 시대의 고통을 오늘에 계속 연결해서 그들의 이 의로운 봉기 이후에 쫓기는 신세가 된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다산을 떠올리면서,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독재 시대에 민중을 위해서 헌신하던 양심적 지식인이 수배자가 되어서 여전히 쫓기고 있는, 여전히 쫓기는 양심, 여전히 쫓기는 의로움, 정의, 이 부당한 현실의 연속적인 지속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참여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작품 귤동 1박, 귤동리 1박. 자, 오늘 이것으로 작품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